자, 안녕하세요. 확률 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률 과정 5월 19일 오늘 석가탄신이라서 휴강인데 보강 동영상을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수업을 듣기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6장 사실 6장 다 마쳤어요. 6장은 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6장을 빨리 마쳤고 어떤 간단한 이그젬플, 특히나 데이터를 샘플링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봤었는데 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을 빨리 지나갔어요. 지난 시간에 6장 Descriptive Statistics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6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통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통계 부분은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은 어떤 확률적인 현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실험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오죠.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샘플들만 가져온다고요. 샘플들만. 파퓰레이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모두 분석할 수 없죠. 파퓰레이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확률적 현상에 의해서 어떤 fx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파라메터들, 예를 들어서 뮤라든지 시그마라든지 람다라든지 또는 확률값 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샘플로부터 우리가 지금 통계는 뭐냐면 추정을 하려는 거예요. 추정. fx로 추정하는 거예요. fx를 추정한 fx 추정한 추정값이 있는 거고 이 추정은 어떻게 되면 좋겠죠? 가능한 한 파퓰레이션의 요놈이 정답이죠. 정답값과 거의 유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분포 함수뿐만 아니고 람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뮤라든지 시그마라든지 시그마 또는 시그마 제곱 또는 확률값 p 이런 파라메타들에 대한 추정 이렇게 추정을 하려는 거예요. 뭐로부터? 샘플로부터. 자, 그게 이제 통계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라메타들을 우리가 어, 어떤 하나의 기호로 심볼로 서로 다른 심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의 심볼로 표현해서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정답 어떤 파라메타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하고 추정된 세타는 세타 햇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7장에서 넘어오면 7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7장을 볼게요. 자, 7장에 보면 7장에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나오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려는 거예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fx라고 생각해도 돼요. fx가 나오면 당연히 cdf는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통계적인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 에스티메이션 f와 f cdf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라메타를 추정하는데 그 파라메타를 우리가 여기 파라메타 있죠? 파라메타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population의 property.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노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노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체 샘플 스페이스 population fx 그 다음에 어떤 세타.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세타는 probability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도 될 수 있고 뮤, 시그마 제곱 우리가 배운 게 한 이 정도예요. 샘플들을 가지고 fx와 세타를 추정을 해 봅시다. (7장에서부터는) 지금 그걸 하려는 거예요. 자, 이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메타라고 부릅시다. 파라메타. 자,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파라메타 하나하나의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러볼게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샘플 데이터, 자, 이제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x1, x2, x3, x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샘플된 데이터. 자, n개의 샘플이 있어요. n개의 샘플. n개의 샘플을 가져온다고 봐요.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샘플은 여러분 n번의 샘플은 예를 들어서 population에서 n개를 한번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딱 가져오면 n개의 데이터로만 샘플 확률적인 어떤 fx라든지 여기 있는 세타를 추정하는데 당연히 부족해요. 자, x1이라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n개의 데이터를 끄집어냈다 가정해봐요. population에서. 자, 첫 번째 끄집어낸 거, n번째 집어낸 데이터가 xn, 첫 번째는 x1. 자, 첫 번째 뭔가 데이터가 나왔죠? 익스페리먼트를 한 번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 그러면 여기 또 x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n개의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끄집어내는, 모으는 이런 익스페리먼트를 여러분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죠. 또 익스페리먼트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n번째 데이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교수님이 말한 표현은 끄집어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population이라는 데서 가져오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콜렉션 모음이죠. 어떤 모음 콜렉션 하는데 딱 한 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험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일반 그 데이터에서 어떤 우리가 전자에서 다루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많은 횟수의 실험이 반복되고 반복돼요. 많은 실험이 반복되고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ASCII 파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간단한 예로 그 중에 A라는 알파벳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확률이죠. 근데 그 파일에서 A라는 알파벳이 들어있는 개수가 우리가 파일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파일 하나가 모든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의 대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또 다른 파일을 계속 거기서 우리가 A라는 알파벳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많은 데이터일수록 확률적으로 신뢰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또 다른 익스페리먼트가 K번째 익스페리먼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X1, X2, XN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가져온 이 데이터라는 게 다 다르죠. 이놈하고 이놈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이것도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X1이라는 것이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요놈 자체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인 거예요. 그러면 x2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xn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다 랜덤 베리어블.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 알겠죠? 우리 교재에서 보면
size of n의 샘플들을 가져온다고 collected 돼 있죠. observation from a particular 특정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진 fx에서 그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우리는 x1에서 xn으로 번호를 붙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들은 뭐가 되냐면 n 랜덤 베리블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확률 배우면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데이터인데 왜 이렇게 랜덤 베리블이 될까? 왜냐하면 이런 실험들이 또 다른 실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 이렇게 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컴퓨터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랜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콜렉션한 데이터들은 모두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n개의 데이터를 콜렉션 해오면 n개의 데이터를 콜렉션 해오면 콜렉션 한다는 말은 이 각각이 랜덤 베리어블 되는 거예요. 왜냐? 익스페리먼트 할 때마다 이 값은 달라질 거니까. 맞죠?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자, 6장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x의 반은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이라고 해봅시다. 요건 뭐죠? 요놈은 바로 샘플의 민이죠. 자, 그리고 6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을 하고 서메이션하고 n-1 요거를 s의 제곱이라고 했죠. 요거 뭐라고 했죠? 샘플의 베리언스. 자, 그러면 s는 잘 기억하세요. s는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자,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까지 다시 이 그림의 교재의 그림의 7.1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티메이션 파라메타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해보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베스트 게스. 게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회화고 에스티메이션은 약간 학문적인 용어죠. 자, 여기까지가 population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안에서 어떤 확률적인 분포가 있는지 어떤 파라메타가 있는지 몰라요. 익스페리멘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샘플들 거기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할 거예요. 에스티메이션. 자,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population은 요놈 population 정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집단이라고 표현해요. 모집단. 거기 어떤 펑션 fx가 이런 가우시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뮤, 시그마 제곱 이런 거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여기 샘플. 몇 개의 샘플이죠? 한 열 몇 개 되는데 이 샘플들을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해가지고 n분의 1 하면 평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u의 햇으로 뒀다. 뮤의 에스티메이션. 그럼 뮤의 에스티메이션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죠. 사실은 요거 x의 바죠. 평균이죠. 평균을 이렇게 뮤로 두봅시다. 이건 샘플 민. 파퓰레이션 민 정답은 여기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 에스티메이션이 뮤의 해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머신 브렉다운, 예를 들어서 머신 브렉다운 확률, 예를 들어서 머신 브렉다운 중에서 XO 브렉다운 due to operator misuse, 그 확률은 우리가 머신 브렉다운에 세 가지 원인이 있었죠.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사용자의 미스유즈 이렇게 있었죠. 오퍼레이터 미스유즈. 오퍼레이터 미스유즈 한 횟수 x0를 전체 n으로 나누면 이거를 우리가 요놈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퓰레이션의 요놈이 파퓰레이션이라고 보면 파퓰레이션의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에 해당하는 요 확률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요 확률이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놈의 확률을 PM, 일렉트리컬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브렉다운 PE, 오퍼레이터 미스유즈를 PO라고 해봅시다. 파퓰레이션에 그 파퓰레이션은 추정하기를 고장 횟수, 이거는 뭐 고장 횟수가 되겠죠. 전체 고장 횟수가 되겠고, 고장 횟수 중에 요거는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에 의한 횟수가 되겠죠. 이런 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그젬플 그냥 보여주고 있는데, 이그젬플 1. 파퓰레이션의 머신 브렉다운 파퓰레이션은 뭔가 정답값이 있어요. 일렉트리컬 에러, 미케니컬 에러, 오퍼레이터의 미스유즈, 그 확률 PE, PM, PO가 있는데 이 확률 몰라요. PO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PO의 에스티메이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건가? 어떤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데 샘플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 중에서 보니까 n개의 샘플들 중에서 일렉트리컬은 x2번, 미케니컬은 xm번, 오퍼레이터 미스유즈는 x5번의 횟수로 고장이 있더라. 고장 원인이 있더라. 그러면 PO는 뭐예요? n분의 x5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 간단한 거지만 교수님이 스태티스티컬 통계적인 추정 이론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계적인 추정 이론으로. 그 다음에 example 43번 롤링 밀 스크랩,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example 43번 롤링 밀 스크랩 6장의 마지막에 있었죠. 6장의 마지막에 롤링 밀 스크랩, 어떤 금속판에서 사각형 모양의 금속을 찍어내고 남은 부분 요거 퍼센티지를 n개를 가져와. n개의 데이터. 그리고 뮤와 파퓰레이션의 뮤와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추정하겠어요? 요렇게 x의 평균을 뮤로 해봅시다. 자,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민이라는 거, 확률 분포의 민이라는 것을 민의 추정을 샘플의 민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는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example로 이렇게 두었을 때 뮤를 추정할 수 있다. 시그마의 제곱을 샘플의 시그마의 제곱을 추정을 샘플의 베리언스로 이렇게 두었어요.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 이게 바로 시그마의 제곱은 베리언스인데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를 추정하는 것을 샘플들로부터 샘플들의 베리언스로 추정을 해보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굿인지 배드인지.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계산을 S제곱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이 X는 뭐예요? 이 X는 다 데이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샘플 데이터죠. 샘플 데이터이죠. 그래서 추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가나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교수님이? 저 왜 교수님이 당연한 이야기를 할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연 속에 여러분 어떤 이론이 숨어져 있느냐 하면 통계적인 이론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캐치하세요. 그걸 잘 캐치하세요. 자, 이그젬플 하나 봤죠? 이그젬플 봤습니다. 이그젬플 1번. 이그젬플 1번. 머신 브렉다운 횟수 중에 XO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에 의한 머신 브렉다운 횟수를 가지고 뭐를 추정해요? population의 O PO를 추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샘플만 가지고 있으니까 샘플 n개에서 XO라는 것은 샘플에서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예요. 요거는 XO는 샘플입니다. 요거는 샘플들에서 미스유즈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샘플들만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6에서 XO가 13이면 0.28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롤링 밀 스크랩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지금 위에서 이그젬플들이 어떤 에스티메이션이 있었느냐 하면 세타줄 파라메타 중에서 어떤 에스티메이션이 있었냐 하면 P라는 확률의 에스티메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뮤의 민의 에스티메이션이 있었고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민, 그 다음에 베리언스의 에스티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티메이션을 위에 이그젬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이그젬플에서는 P라는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아웃컴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할 때 샘플 개수 중에 특정 횟수 이렇게 했죠. X 특정 아웃컴의 횟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뮤의 에스티메이션은 뭐로 에스티메이션 했어요? X에 바로 에스티메이션 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베리언스의 에스티메이션은 뭐랬죠? S의 제곱을 했죠. 이래도 될까? 이 말이에요. 이래도 될까? 요거를 보겠습니다. 어디서 7.2.1에 보면 제목에 보면 unbiased estim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unbiased estimation이에요. 자, 잘 보세요. 다시 또 population을 이야기할게요. population과 샘플을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에 세타가 있어. 파라메타 fx가 있어. fx를 추정하고 세타를 추정할 거예요.
자, 요놈 세타는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요놈 세타에 쓴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population의 세타는 정답값. 정답값은 정답값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정답. 이 정답은 랜덤 베리어블 맞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값이 정답은 딱 하나만 있으니까. 참값. 이거는 고정된 거죠. 이거는 디터미인드 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 햇은 왜 세타 햇은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아닐까요? 자,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랜덤 베리어블 맞아요. 요놈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왜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n개의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 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다시 population이 있는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샘플 하나 가져왔죠. 어떤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익스페리먼트 1 해보죠. n개를 가져왔어. 또 다른 익스페리먼트 또 있죠. 또 다른 익스페리먼트 또 있죠. 뭐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익스페리먼트를 여러분이 오브저베이션 어떤 분석을 하든지 관측을 하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세타 추정되고 여기도 세타 추정되고 여기도 세타 추정할 수 있어. 그럼 이 추정된 것들이 다 세타 1, 세타 2,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일할까요?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익스페리먼트에 이 세타라는 놈은 결국은 이 세타 햇이라는 놈은 이놈 자체도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놈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첫 번째 샘플에서 뮤를 추정한 거하고 두 번째 샘플에서 뮤를 추정한 거, 세 번째 추정에서 뮤 추정한 거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population fx가 이렇게 가우시안을 가졌을 때 참값 뮤는 여기 있어. 뮤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첫 번째 뮤의 햇은 여기고 두 번째 추정하는 거는 뮤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뮤는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여기 있고 1, 2, 3 이렇게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뮤, 또 다른 실험, 또 다른 실험, 또 다른 실험, 또 다른 실험, 또 다른 실험. 어떤 실험은 굉장히 근접할 수도 있고죠. 어떤 뮤는 이렇게 추정될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뮤는 또 이렇게 추정될 수도 있죠. 좀 잘못된 샘플들이 좀 잘못돼 가져오면 뭐 의외 샘플들을 가져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를 기대해요? 뮤의 해시 뭐가 되기를 기대해요? 뮤가 되기를 기대하잖아. 요거를 기대하는 거죠. 자, 기대는 영어로 뭐예요? 즉 expectation 뮤의 head. 왜냐하면 요놈이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기를 원하죠. 요렇게 되기를 원하죠. 다른 말로 즉 세타의 estimation의 expectation은 세타가 되기를 원하죠. 요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추정한 파라메타의 추정값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치는 세타가 되도록 하죠. 자, 왼쪽 그림에서 봤듯이 결국은 보세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다. 익스페리먼트가 굉장히 많다. 샘플 집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뮤 하면 전부 다 이 뮤들을 전체의 익스펙테이션은 뭐가 될까요? 이놈이 되겠지. 올바른 에스티메이션이라면.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에스티메이션 만약에 expectation 세타 햇이 expectation 세타 햇이 세타가 된다면 요 세타 햇 요놈은 good estimation 맞죠? 좋은 에스티메이션이죠. 이러면 좋은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 표현으로는 좋은 에스티메이션, 수학적으로는 어떤 세타의 에스티메이션이 세타가 될 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unbiased, 바이어스가 없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별 3개 unbiased라고 말합니다. 자, 좀 전에 교수님이 이런 걸 물었죠. 이게 이렇게 놔도 될까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저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저 물음표로 돌아가서 다시 물음표로 돌아가서 n분의 어떤 x 횟수가 나온 것을 p의 에스티메이션을 해도 될까? 뮤의 에스티메이션을 샘플의 민으로 해도 될까?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에스티메이션을 s의 제곱을 해도 될까? 자,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 이 말은 그러면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뭘 조사해 봐야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뮤의 예를 들어 expectation이 뮤가 되는지 unbiased인지 이걸 체크해 주면 돼요. 시그마 제곱의 햇의 expectation이 s의 제곱 미안해요. 시그마의 제곱 population이 같은지 expectation p의 햇이 p와 같은지 이걸 체크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 이러한 에스티메이션들은 어떻게 됐죠? 이러한 에스티메이션은 모두 unbiased estim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타에 보세요. 세타의 햇의 expectation이 여기 있으면 정답은 여기 있으면 바이어스가 생겨요.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으면 아무리 세타햇을 추정해도 우리는 정답 값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세타 햇 포 파라메타 세타 얘는 정답. unbiased if expectation 세타의 c 세타일 때 그리고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 바이어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자,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니까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나오네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어떤 한 번의 익스페리먼트에 의한 성공 확률 B 한 번의 실험에 의한 success probability가
바로 P였죠. 자, 그러면 population에 P가 있어요. 요를 추정해야 돼. 익스페리먼트 한번 했어요. 자, 이거는 딱 n이 하나밖에 없어요. 1. 한 번 하면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니까. 샘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 지금 책에 n 전체 익스페리먼트 실험 n하고 좀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 한 번, 예를 들어서 석세스면 1이고 페일은 제로라고 해봅시다. 또 다른 익스페리먼트, 계속 실험을 계속해. 자, 석세스면 1, 석세스면 1, 석세스면 1, 페일이면 제로, 페일이면 제로, 페일이면 제로. 자, 전체 익스페리먼트를 n번째 n번 했다고 가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x를 number of success in n experiment 해봅시다. 그러면 p의 햇을 n분의 x로 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요게 unbiased인가? 요거를 체크해 봅시다. 요거를 체크해 봅시다. 자, 한 번 익스페리먼트 했을 때 성공할지 페일할지는 그런 확률은 베르누이죠. 베르누이 확률이죠. 자, 그러면 x는 n번의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넘버 오브 석세스니까 40, 요 놈은 뭐예요, 사실? 확률 모델에서 우리가 배운 디스크릿 확률 모델에서 이 놈은 바이노미얼이 되는 거죠. 즉 x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요. 아무리 많은 이런 샘플들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x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겠어요? 파퓰레이션에 있는 이 확률의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번의 익스페리먼트를 하면 n번의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성공 확률 p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 p는 베르누이,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베르누이 성공 확률 그 p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xpectation p의 햇은 어떻게 되나요? expectation n분의 x이고 n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expectation x 이렇게 되죠. 자, x는 뭐죠? 바이노미얼 n분의 1의 바이노미얼의 expectation은 np, 이거는 p. 결론은 뭐예요? expectation p의 햇은 p 나왔네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p의 estimation,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성공 확률 p를 n분의 익스페리먼트에서 성공 횟수 x로 이렇게 estimation 하는 것은 바로 unbiased이다. unbiased estimation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죠? 어려운가요? 뭔가 당연한 것 같죠?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처음 들으니까 저기 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다른 문제. population, population. 익스페리먼트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이게 데이터가 x1, x2, n 개가 있어요. 또 x1, x2, n 개가 있어요. 음, 여긴 n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k개로 갑시다. k개. n으로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xn, n. 음, 익스페리먼트 2. 얘가 k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때 그러면 몇 개의 이 샘플들에서 x1 랜덤 베리애블이에요. x2, xn, n 개의 랜덤 베리애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퓰레이션의 뮤를 에스티메이션 해봅시다. 뮤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까요? 아까 어떻게 했죠? 뮤의 햇은 x의 바로 에스티메이션 했어. x의 바는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해봅시다. 뮤의 햇이 뮤가 나오는지 봅시다. 요거는 expectation x의 바이고 요거는 expectation n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expectation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죠? n분의 1의 expectation xi summatio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xi는 뭘까요? 요 각각의 랜덤 베리블 expectation. 요거 expectation은 뭘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요놈 x1의 expectation은 뭘까요? 요렇게가 전부 다 x1이니까 랜덤 베리블. 이놈의 expectation은 뭐예요? 지금 popul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뮤와 시그마 제곱인데 이 뮤 expectation x1은 뮤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샘플 가져온 이 샘플들 가져온 이거는 population의 샘플이죠. population의 샘플. population에서 가져온 샘플이에요. 이놈의 이의 기대치는 뭘까요? 기대치. 기대치는 뭐였죠? 어떤 평균이었죠? 뮤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이놈이 바로 뮤가 돼. 그냥 뮤. population의 mean. 자, 이게 좀 헷갈릴 텐데 x1, x2, xn까지 이놈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순간 이 랜덤 베리어블이 됐단 말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 거죠.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순간 이 x1에 대해서 fx도 있고 뮤도 있고 시그마 제곱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이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랜덤 베리어블에 당연히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치는 뭐냐? 뮤가 되는 거예요. 파퓰레이션 뮤. 왜냐? 이 샘플들은 파퓰레이션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확률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샘플들 가져온 샘플들은 우리가 확률적인 이론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그렇게 우리가 모은 샘플들이 그렇게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는 n분의 1에 n개의 뮤가 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ation 뮤 hat은 뮤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unbiased estimation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뭐 사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샘플들을 가져오는데 다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population fx 있고 뮤가 있죠. 이거 population 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샘플들을 가져오면 여러분이 이런 population에서 샘플들을 가져오는 xn, x2, xn가가 있는데 이렇게 n 보나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 x1, x1, x1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K개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나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죠. 데이터의 그 샘플 데이터의 성향은 똑같다고. 이놈 X1이 자 보세요. X1 한번 볼게요. X1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죠. 여기도 될 수 있죠. 여기도 될 수 있죠. 자 만약에 X1이 이렇게 될 리가 있나요? 여기서만 이렇게 내가 샘플들을 가져왔는데 이렇게만 가져올 리가 있나요? 그렇게 가져올 리가 없죠. 왜냐? 우리가 자연계는 샘플 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분포 파퓰레이션이 데이터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센터 쪽 뮤에 가까울수록 제일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뮤에 밀집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봐도 그렇고 n개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k개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x1이라는 놈의 expectation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x2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x2도 보세요. x2 이렇게 x2 x2 이거 연필이네. x2 이 x2도 어떻게 될까요? 가져오면 여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가져오는데 어디서 확률적인 현상 때문에 어디서 많이 가져오게 되겠어요? 여기 뮤의 근처에서 많이 가져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x2의 expectation은 뭐가 돼요? 뮤가 된다고. 그래서 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뮤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잘 안 써봤는데 연필이다. 느낌 좋은데요? 연필. 스케치도 되나 볼까? 오, 스케치도 되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샘플 베리언스. 샘플 베리언스 S 제곱이 어떻게 했어요? n분의 1이 아니고 n-1분의 이렇게 했죠. 시그마 xi-x의 바의 제곱.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S 제곱을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변수로 적을 때는 이렇게인데 사실은 이놈이 랜덤 베리어블로 적을 때는 요놈을
요놈을 x 랜덤 베리블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요건 하나의 값으로 적을 때고 값. 요거는 변수로. 이렇게 해줘. 자, 이 푸는 과정은 책에 나와 있는데 x 요 부분을 먼저 요 부분을 요렇게 제곱 부분을 xi에서 population mu를 빼고 빼기 x바에서 population mu를 빼고 요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고 자, 이게 뭐 굳이 다 적을 필요 없이 교재를 보면 여기 있죠? xi-x바의 전체 제곱 요놈을 이렇게 바꿨어요. 전체 제곱을 풀면 제곱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따로 공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렇게 됐네요. 뭐만 살아남았죠? 요 놈하고 요 놈만 살아남았네. 아마 요 중간 부분은 계산 나중에 해보세요. 아마 summation xi 마이너스 이게 콘스탄트가 돼가지고 아닌데 왜 없어졌을까요? 콘스탄트면 콘스탄트가 남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뭔가 제로가 되는 모양입니다. 뭔가 제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가 남느냐 하면 이렇게 남아요. 자, 똑같이 xi expectation은 무효예요. 그리고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전체 expect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nce죠. 무슨 말이냐면 요놈이 요게 variance네요. 요게 variance xi 시그마 제곱이네요. 그리고 x 바의 expectation도 뮤. 그래서 요거는 x 바의 variance 이 부분 있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xi 대신에 x바가 들어갔잖아요. 그 xi가 있으면 xi의 베리언스고 x바가 들어갔으면 x바의 베리언스겠죠. x바의 베리언스란 요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왜냐하면 x바는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 이거는 그 전에 많이 했죠. 요거의 베리언스는 n분의 1에 n의 시그마 n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죠. 아니다. n분의
n 제곱분의 1에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했죠. 그럼 요 약분되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시그마 제곱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요 안이 여기 요 안쪽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쪽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n 마이너스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약분돼 가지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남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s 제곱을 나누기 n-1로 n이 아니고 n-1로 나누어야만 n 시그마의 제곱으로 expectation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n-1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n-1이 되었느냐? 샘플 베리언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unbiased estimation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s의 제곱이 n-1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unbiased estimation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n-1로 된 거예요. 그래서 x1부터 xn sample observation from probability distribution with variance 시그마 제곱인데 샘플 베리언스가 바로 샘플 베리언스를 가 바로 unbiased 뭐의 에스티메이션이다? 뭐의 에스티메이션이다? population의 베리언스의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가 있다. 좋은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가 있다. 왜냐? unbiased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만약에 n-1이 아니고 n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자,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보강이고 하니까 딱 지금 보니까 딱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고요. 24일인가요? 그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LMS에 쪽지로 보내주세요. 또는 이메일로.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 수업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